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오늘 어떤 날이라고요? 네,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프라이데이가 떴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떨어진 걸 보고 덜컹하신 분들이라면 자,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덜컹할 거 아니었다는 사실,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장이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정말 큰 목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저희보다 한 10배 큰 데서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이제 다른 데서 쓰는 수준의 마이크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했는데 후져. 여러분, 저희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투자 실력을 빨리 올리십시오. 아시겠죠? 자, 저희의 그 어떤 테크니컬의 능력과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이제 시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팁 하나 먼저 드리고 갑니다. 인기 있는 데 가지 마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했으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 작업은 뭐 해야 돼요? 비싸지 않은 주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견뎌보세요. 비싸지 않은 주식, 비싸지 않지만 일단 첫 번째 비싸지 않은 주식, 그 두 번째로 세컨더리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찾으세요. 거의 대부분 이게 도치되어 있습니다. 도치되면 안 됩니다. 올라갈 주식을 찾아요. 그 다음 떨어질 건 신경도 안 써. 그럼 망하는 거야. 언젠가는. 이게 계속 통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계속 너무 많은 운이 따라야 해요. 그러나 운이 조금만 따라도 되는 게 좋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운이 안 따라줄 때 덜 망하고 운이 따라줄 때는 많이 먹고, 이렇게 가야 돼요. 운이 따라줄 때만 먹고 안 따라주면 폭망하고, 이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금요일날 주말 오전에 여러분한테 빅 선물, 빅엿 아니고 빅 선물을 여러분한테 드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6월 18일 금요일 아침 미국 마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맑고 하루는 어둡고 오늘은 비가 오고 하루는 비가 오고, 대단합니다. 이게 완전히 동남아풍으로 갔어요. 야, 우리가 진짜 기후에 대해서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라는 것 자체가 환경에 부담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억제하는 삶이 문명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그리고 선진적인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뽐내기보다도 나는 뽐낼 수 있지만 나는 삼가하면서 삽니다 라는 것이 훨씬 더 고도의 문명화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금요일날 돌아보면서 미국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폭락했어요. 뭐가? 원자재들이. 이렇게 해야 좀 느낌을 오니까, 정확하게는 급락했어요. 급락했는데 전부 급락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거죠. 자, 오늘 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하더라는 거지. 지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우하고 S&P는 빠지고 그 다음 나스닥은 올랐다.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나스닥이 많으니까 그래도 좋네, 그래도 불안하네, 떨어져가지고 이겁니까? 이거 아니죠. 달러화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급등했습니다. 한 0.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요. 게다가 유로화는 그거보다 더 약세고요. 유로는 완전 떡됐고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엔화는 더 강세예요, 달러보다. 자, 이 판때기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1.5에서 그냥 안정세예요. 얘는 안정세. 그럼 뭐가? 2년물을 봐야 되겠지, 3개월물을 봐야 되겠지. 예, 그쪽 시장은 난리 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3개월물, 특별히 훨씬 더 느낌이 촉촉하게 오는 3개월물은 어떻게 되느냐? 0.18에서 0.38로 어제 튀고, 장중에 0.4대까지 튀었고, 지금은 0.38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현재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말이죠, 박종현, 제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우리나라 금리 전문가, 채권 전문가인데, 어제 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담을 했고, 저도 모르는 걸 하나 배웠어요. 왜냐면 확실히 이론적으로 채권에 접근하는 거하고 실제 운용자 입장에서 딜링을 하는 채권쟁이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주말에 토요일 이렇게 해서 두 편으로 나눠졌어요. 1편도 아주 재밌고 2편 더 재밌어요. 근데 더 핵심적인 코어 깊이 있게 들어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냐면 워렌 버핏의 베이스는 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기본적인 경제 베이스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리예요, 여러분. 금리를 이해 못하면 주식시장 전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거시는 별로 보지 마. 시장 어떻게 될 건지 뭐 시장이 앞으로 예상 그딴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표현하잖아요. 시장 예상하려고 하죠. 바보 같은 짓이야. 시장 예상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금리는 보셔야 돼요. 탑에서 중요한 건 금리를 봐야 돼요. 워렌 버핏 온께서도 금리를 중심으로 모든 활동과 그 결정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워렌 버핏을 읽고 묵상하면 이것들이 깨달아져요. 워렌 버핏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읽고 묵상하고 해서 그분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베이스는 제가 그동안에 워렌 버핏을 묵상한 바에 따르면 그분의 베이스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대응하시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심도 있는 얘기는 그날 들으시고요.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주변에 거시 탑라인을 알고 싶은 사람은 그거 꼭 좀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원래 박종현 우리 본부장 부장님께서는 진짜 이 금리 설명에 있어서는 탑이야. 탑의 추정을 보라. 나는 듀레이션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꼭 좀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10년물 금리만 봐가지고 미국 금리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단기물까지 보셔야 하는 거예요. 단기물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자, 이제 해외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낮냐? 저 이제 시각 바꿨어요. 제가 바꾼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도기 바뀌었네. 너 옛날에 주장한 그거 틀리잖아. 네,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는 유연해야 돼요. 몰랐으니까. 제대로 몰랐으니까 이제 깨달아졌어. 어제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졌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딱 아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전 세계 채권 중에 선진국 채권 중에 미국 채권이 쌉니까? 비쌉니까? 네, 중간쯤인데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또 하나.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미래 10년 성장률이 연평균 3%, 4%, 5% 빵빵 터질까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저는 지금 10년물 금리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낮는 거고 한 1.7에서 2.0 아니면 좀 2.2 뭐 이런 정도 사이로 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전이니까. 그런데 전일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네. 이제 테이퍼링 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테이퍼링 하는구나 그런 깨달았고,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요? 단기물 금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데 단기물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장단기 금리가 쫙 벌어졌던 게 좁혀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포인트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장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연준이 테이퍼링을 얘기하자 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가수요 부분들을 상당했다라는 것이죠. 연준이 얘기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등등등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일어났고, 또 어디서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철금속, 금속 가격에서 많이 그랬었죠. 오늘 금속 보세요. 쫙르륵. 네, 금속 관련 상품들 쫙르륵 하고 쫙 다 빠졌습니다. 물론 농산물도 빠졌고요. 상당히 거의 전방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쫙르륵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베팅 세력들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이제 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딱 주자마자 그 시장이 무너진 거죠. 그 중에 가장 크게 심하게 무너졌던 건 금입니다. 금은 가수요가 있었나? 1776불. 엊그저께 1900이었습니다. 엊그저께 1900이었는데 1776으로 폭락하는, 야, 이럴 줄은 몰랐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근데 조금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좀 과하게 빠진 것 같고, 구리값 폭락. 얼마 전까지 얼마였죠? 엊그제까지 $10,000, 9,188, 10% 박살났습니다. 10% 거의, 9%, 아니 미안, 8.2% 박살났습니다. 순식간이에요. 그쵸?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그러면, 야, 이제 원자재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다른 거 줄줄이 사탕으로 다 깨지고 무너지고 이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네요. 이건 저만의 이제 오피셜, 저만의 뇌피셜. 네, 저희 회사와 관계가 없고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저만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은 오히려 그동안 어떠냐면, 야, 지금 이 정도 상황인데 금리 안 올려? 이 정도 상황인데 테이퍼링 안 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 오히려 딱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하고, 다행인가 동시에 가수요 배팅한 애들은 박살 났고요.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지금 폭락입니까? 그동안에 신고가였어요, 여러분. 신고가여서 잠깐 밀리는 거고요. 오히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는구나.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린 거죠. 예, 미국 기술주들은 그래 달린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헷갈리시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마음은 있으나 제 표현이 약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야, 이러다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안 맞고 그렇게 완화적인 태도를 계속 진행을 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너무 인플레이션 올라서 뒤늦게 금리를 파닥파닥 올려야 된다던가, 버블이 와서 그걸 막으려고 허겁지겁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었나요? 네, 있었죠. 계속 논의들을 보면 인플레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석유값 너무 오르고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 다음번엔 정말 문제인데 어떻게, 그때 테이퍼링 갑자기 한 번에 빠바박 할 거 아니야? 근데 무엇을 보여줬냐? 연준이 경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경기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 즉 경기에 약간 부스팅을 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더불어 여전히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잊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제 FOMC 회의가. 그러니까, 야, 얘네들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잊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적축돼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의 우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연준을 보게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은 좀 편해지죠. 마음은 좀 편해진 게 오늘 장이었는데, 대신에 가수요로 달렸던 쪽은 박살난 것이고, 저는 이렇게 오늘 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안정됐으니까 이제 다시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 찾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실적이 좋고 괜찮은 주식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각방꿀 또 발휘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얘기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한쪽으로 쏠린 존재가 아니고 균형 잡힌 존재라는 것을 알은 상황에서 연준이 말한 대로 그렇게 쉽사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러니 연준이 말한 대로 어떻게 돼? 연준이 말한 대로 실제 금리 인상은 상당히 뒤에, 그리고 테이퍼링도 충분히 논의가 된 이후에 하겠구나 하면 그 논의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어떻게 돼? 시장이 안심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끝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을 텐데 별로 그렇게 헷갈리지, 특별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은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주말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주말편을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저하고 아주 제가 너무 잘난 체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부족한데 제 강점 중에 하나는 제가 부족해서 궁금하면 못 참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우리 박종현 부장님 너무 뛰어나서 다 대답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채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편 다시 한번 광고를 아까워 그냥 넘어가게 그래서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 실업보호 청구자 건수가 오히려 늘었어. 37,000 늘어서 40만 병대로 다시 30만 병대에서 작년에는 얼마? 20만 명대였어요. 거기까지 줄어드나 했는데 늘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6월 필라델피아 그 제조업 지수가 30.7로 전월에 31.5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준이 말한 대로 일시적이라는 것에 점차 가까워진다면 시장은 상당한 안정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금요일 마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